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3,000선은 잘 지켜내고 있고 조선방사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새롭게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부터 오늘은 리가캠이 상당히 한 8% 정도 급등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 리가캠, ABL바이오가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 형식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거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 대웅제약도 8에서 9%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주도주 얘기가 솔솔찮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어려워도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물론 빌리언스 캠퍼스에는 뭐 한 달 전 그 이상부터 제약바이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 어렵지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약바이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기업의 풀이 넓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핵심 제약바이오 기업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7월 12일 날 토요일 날 수요조사는 지방을 저희가 조금 더 다지고 가기로 해서 그 강남에 분데스원주라고 공간이 좋습니다. 좀 특별한 공간이에요. 서울 강연에는 여기서 거의 100% 할 것 같고요. 강남역 원주역에서 가깝습니다.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서울 강연에 6월 달에 못 오신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6월 21일 서울 토크쇼 진행했던 거 지금 편집 다 끝나서 이미 그 멤버십 분들한테는 다 강연 영상이 나갔고요. 이 서울 온라인 이재명 시대 부의 공식이 바뀐다. 여기에도 비트코인 얘기랑 뭐 스테이블 코인, 상업용 부동산,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주도주 이런 거 다 그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구글 시트폼으로 구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오가 평균 상승률은 11.2%입니다. 그런데 워낙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부진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30%대고요. SK 바이오팜 굉장히 실적으로 증명하는 회사라고 SK 바이오팜이라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실적으로 증명하는 회사인데 미국 관세 관련돼서 제약바이오계도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SK 바이오팜도 부진했습니다. 오늘 주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셀트리온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사실은 철저하게 ABL 바이오만 138%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1.8% 최근에 다시 100만원대를 회복하면서 주가는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알테오젠이 33%, 알테오젠이 최근에 다시 40만원대를 터치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8%대 급등 나오면서 약 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리가캠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SK바이오팜, 유한양행도 마이너스예요. 유한양행도 주가가 부진하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5%밖에 상승을 못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시가총액 지금 뭐 예를 들어 3조 이상 되는 사이즈에서는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요 6개 회사 정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충분히 공부해볼만 하고 언제든 시가총액 사이즈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모멘텀, 실적 아주 견고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 밑단에서는 오늘 움직인 대웅제약은 제약바이오 모멘텀보다는 아무래도 이 미용의료 쪽에 보톡스하고 필러 이쪽이 굉장히 대웅제약도 탄탄합니다. 미국의 나보타라는 상품명으로 굉장히 미국에서 잘하고 있고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HK이노엔 꼭 봐야 됩니다. HK이노엔도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는데 최근에 좀 주춤해요. 그래도 1월달 대비해서는 22%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개념이 너무 중요해서 개념을 한번 쭉 설명드리고 리가캠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2라는 거는 인간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를 말하는 거고요. BC라는 거는 유방암을 의미하는 겁니다. 트랍2 같은 경우는 고형암 세포 표면에 주로 발현되는 막 관통형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ROR 같은 경우는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에 유사한 고화 수용체 원이고요. 고형암이나 혈액암에 과발현되는 항원을 바로 ROR1이라고 합니다. VGF, PDL1 요거는 기존 면역 관문 억제제 그쵸? 면역 관문 억제제가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항암 기전이 결합된 새로운 치료 물질이고요. NSCLC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을 말합니다. 도세탁셀 같은 섬유화세포 성장 인자 저해제로 사용되는 항암제로요. 도세탁셀 같은 경우는 폐암, 유방암, 위장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를 도세탁셀이라고 하고요. 링커 같은 경우는 항체와 페이로드 연결하는 부위를 링커라고 합니다.
페이로드는 말 그대로 세포 독성 물질이라고도 하고 화학 약물 전달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항체는 암세포를 표적하는 타겟이 항체고요. F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단일 항체의 대부분의 효과는 FC 도메인에 의해서 생성되고 FC 도메인과 FC 수용체 간의 상호작용을 바로 FC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리셉터는 효소 항체의 상부적인 단일 염기 유전자를 리셉터라고 하고요. 오프 타겟은 비표적을 말하는 거고요. 온 타겟은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표적이라고 하면 단백질, 핵산, 효소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개량형 신약을 말하는 거고 퍼스트 인 클래스는 혁신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DLBCL 같은 경우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을 의미하는 거고요. 항체 생성을 담당하는 림프구의 일종인 비세포암을 말하는 겁니다. 소수성은 물과 섞이지 않는 성질, 친수성은 물과 결합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고요. SOC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TOP1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DNA 구조를 유지하거나 조절하는 필수 효소를 TOP1이라고 하고요. DNA는 매우 길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구조. DNA가 복제되거나 유전 정보가 전달될 때 더 복잡하게 꼬여 문제가 발생하는데 TOP1, 아이소머레이즈 1이 DNA 꼬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MMAF는 뭐냐? 튜블린 억제제로 페이로드의 한 종류로 미소세간 억제제라고 하고요. 미세소간 생성을 맡아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역할이 MMAF다. TMBC는 뭐냐?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을 말하는 거고요. EGFRM은 뭐냐? 대장암에서 과발현되는 인자를 말하는 거고요. 아센트 공사는 뭐냐?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를 의미합니다. 바이오베터는 단순 복제를 넘어서 성능 개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존 신약 바이오베터라고 하고요. T는 T세포 연결 항체를 말합니다. 카티는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제고요. 키메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라고 하고요.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 훈련시키는 것을 카티라고 합니다. IHC는 뭐냐? 면역 조직 화학이고요. ISH는 유전자 복제수 측정 제자리 부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HR은 호르몬 수용체를 말하고요. 트로델비 같은 경우는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를 말합니다. PFS는 진행하지 않는 생존, 암이 더 커지거나 악화되지 않는 진행률을 따질 때 PFS라는 용어를 쓰고요. 다트로웨이는 뭐냐? 다이치 상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두 번째 항체 약물 복합체, 바로 ADC 허투 음성 유방암 치료제를 다트로웨이라고 합니다. 다트로웨이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MPFS는 뭐냐면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을 말하고요. 에드세트리스는 말초 T세포 림프종 치료제를 의미합니다. 폴리비 같은 경우도 역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1차 치료제를 말하고요. 블렌랩 같은 경우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를 의미합니다. 스팅 어거니스트는 뭐냐? 바로 리가켄바이오의 LCB39 같은 단백질 작용제로 이 스팅 어거니스트를 이용해서 단백질 작용제를 치료 기전으로 쓴다는 거고요. 임상 코호트는 뭐냐면 특성을 공유하는 연구 대상자 그룹을 임상 코호트라고 하고요. 모달리티는 뭐냐? 바이오의 의학 분야 치료법 또는 진단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CD8-T세포는 킬러 T세포는 림프구의 한 종류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세포나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기능을 하는 게 8-T세포고요. HIV 치료의 중요 인자로 쓰이는 게 CD8-T세포입니다. 콜드 튜머는 면역세포가 거의 없거나 외곽에만 존재하는 건데요. 바로 T세포가 없고 T세포 침투가 실패하고 면역 항암제 반응을 안 보이는 게 바로 콜드 튜머고요. 췌장암이나 전립선암, 교모세포종이 다 콜드 튜머에 해당됩니다. ER은 뭐냐? 에스트로겐 수용체로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에스트로겐 결합 단백질이고요. PR은 뭐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로 유방암 환자의 65%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양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1호는 막통가 단백질의 하나로 육종, 교모세포종, 흑색종에서 과발현되는 물질이 바로 LRRC1호다. 종양 미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LRRC1호가 되겠습니다. 섬유화 세포는 CFS라는 약자를 쓰고요. 세포 외곽질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세포의 일종을 말하는 거고요. 동물 조직과 구조적 골격을 생성하고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섬유화세포다. 소와 고루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체 악성 종양의 0.2%에만 해당되는 희귀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CA242 같은 경우는 종양 마커를 의미하는 거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장암이나 췌장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로베르타맘은 머크의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치료제를 말하는 거고요. B7-H4는 뭐냐?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에 과발현되는 표적 단백질을 B7H4라고 합니다. 트러스트 주막 같은 경우는 종양 성장에 관여하는 허투 유전인자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허투 표적 치료제에 해당되는 게 트러스트 주막이고요. 조기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이 합니다. POC는 개념 증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육종은 뼈, 연골, 근육, 지방, 신경, 혈관 등 비상피성 결합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자이랩은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바이오 회사로 비소세파페암 국내 바이오사와 리가켄 바이오의 경쟁사가 주로 자이랩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PK는 뭐냐? 약물의 안정성과 효과를 이해하는 거고요. 약물의 투여 방식, 용량, 용법, 체내 분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물이 몸 안에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바로 PK라고 합니다.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는 뭐냐? 활성 대사산물을 의미하고요. 약물이 신체에서 변형된 형태로 대사되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발생하는 것을 메타볼라이트라고 의미합니다. 항암제 ADC 관련돼서 국내에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보는 게 바로 리가켄 바이오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신규 딜과 다수의 일상 데이터, 이상 데이터가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랍2 물질의 트랍2 기반, 허2 기반, ROR1 기반의 글로벌 임상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임상 데이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ADC 개발사 시주앙 켈론이 바이오텍이 11조에서 13조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 시총이 약 4조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ADC 개발사보다 시총이 절반 이하, 거의 3분의 1 가까이 차이가 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듀얼티 바이오 역시도 시가총액 지금 바이오텍인데 리가켄보다 더 떨어지는 업체인데 3조의 시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나 딜에 대한 신규 딜, 서브 라이센스 아웃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반기에 모멘텀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임상 데이터 LCB74 같은 경우는 트랍2 후보 물질로 일상 하고 있고 LCB14 같은 경우는 허2가 1A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일 같은 경우는 1B상, ROR1 타겟으로 1B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LCB41 같은 경우는 B7H4 아까 다 개념 설명해 드렸어요. 1A상 진행 예정입니다. 글로벌 파트너들이 이 리가켄 바이오의 LCB74, LCB71, LCB84, LCB41 이 임상 데이터 공개에 초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LCB74 같은 경우는 트랍2 후보 물질로 임상 1상이 올해 3분기에 종료 예정입니다. 파트너사 존슨앤존슨이 비소세포 폐암 경쟁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트로피안 14가 바로 28년 3월에 종료하고 있기 때문에 비소세포 폐암 관련돼서도 LCB74 이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요. 경쟁사 중국의 아까 시가총액 11조에서 13조의 평가를 받고 있는 켈룬 역시도 12월 달에 이 MK2870-003 업데이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LCB14 같은 경우는 1A상이 하반기 공개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에너2 관련돼서 이 유방암 쪽에 성공적인 그 허2와 BC 1리터 쪽에서 성공적인 긍정 데이터가 나왔다. LCB14 같은 경우는 내년 초면 에너2 내성 데이터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초에 글로벌로 서브 라이센스 아웃 본격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자금난, 투심 악화, 밸류에이션 낮아지고 빅파마의 M&A도 소강 국면이 있었지만 다시금 금리 인하로 기술 이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EGF, PD-L1 이중항체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고 있고 바로 이 BMS가 브리스톨 마이스 스킵이 바이오엔텍을 사상 최대 규모로 딜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분이 이 바로 VEGF, PD-L1 기반이고요.
이게 객관적 반응률이 70%를 초과하고 상당히 우수한 임상 데이터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키트루다의 비소세포 폐암을 넘어서 멀티 인디케이션 블록버스터로 주목을 받고 있다. 뭐가? VEGF PDL1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리가켄바이오의 트랍2 ADC 관련돼서도 이런 한계점들, 기존 병용요법 포함해서 화학요법에 대한 해결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고, 1세대 ADC가 이제 안정적인 링커 개발이었다면 지금 안정적 링커일수록 부작용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각 요소, 항체, 링커, 페이로드를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ADC 치료제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아스코 2025에서 이중 타겟을 부작용을 개선하고요. 아까 온 타겟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부작용 개선하고 FC 엔진을 통해서 매개체로서의 내재화를 억제하고 있다. 링커 물성을 친수성으로 전환하고 있다. 페이로드를 강화하면서 토탈 ADC 투여량을 줄이고 있다. 리가켄바이오 84 핵심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이 올해 말이면 공개 예정이고 내년에 바로 데이터 확인한 즉시 27년에 임상 2상 예정이고요. 옵션 행사금 바로 얀센으로부터 200밀리언 달러 추가적으로 그 마일스톤 확보로 예상을 하고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를 LCB84가 기대를 하고 있다. LCB71 같은 경우는 혈액암 DLB 1차 치료제 임상 시작되고 LCB71도 베스트 인 클래스를 기대를 하고 있다. LCB71은 내년에 임상 결과 확인한 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바로 LCB71 같은 경우는 리가캠이 지분 약 30%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 LCB39 같은 경우는 내년 임상 1상 예정이고요. LCB84의 기술 이전 가치를 뛰어넘을 바로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신약 후보 물질로 LCB39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바로 그 단백질 스팅 어웨이스트 관련돼서 퍼스트 인 클래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LCB79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임상 1상 예정입니다.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 진행되는 것만 8개입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12개까지 늘린다고 했고요. 28년도에 유망성 평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얀센의 기술 이전했죠. LCB84, LCB97 같은 경우에 오노약품에 또 기술 이전했죠. 중국 판매 관련돼서 이 시스톤이 LCB7을 갖고 있죠. 추가 플랫폼 기술 이전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27년에는 LCB39 바로 베스트 인 클래스가 아니라 퍼스트 인 클래스로 LCB39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연매출 1000억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갖고 있어요. 왜? 리가켄바이오는 R&D 연구개발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적자폭은 계속 줄어들어요. 올해 흑자 전환한데요. 계속 R&D 비용을 1,500억 이상을 때려 붓는데도 적자폭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으로부터 계속 마일스톤이랑 기술 이전료, 추가 계약 이전 관련된 돈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스코에서 가장 중요한 유방암 1리터에서 새 표준 요법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아센트 공사랑 브리스트 공구 이 두 개가 3상 진행 중에 있다는 거고요. 모두 성공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LCB14가 바로 허투 기반으로 유방암 공구, 유방암 쪽에 허투 첫 1리터 진입 근거가 되고 있고, N2 내성 시장에 대한 극복만 하면 대형 2리터 이상으로도 확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N2 TOP1과 차별화된 페이로드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이 LCB14의 경쟁이었는데 내성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차별화된 페이로드를 확보 못해서 포기를 했고요. LCB14 같은 경우는 MMAF 페이로드를 통해서 올해 3분기에 글로벌 1상, 내성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LCB14 같은 경우도, LCB84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사 아센트 공사, 이게 트로델비로 1리터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랍트 ADC 가치가 이 아센트 공사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랍트 후보물질 기반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비소세포 폐암 내에서 트랍트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얀센의 옵션 행사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 수출에서 혈액암에 좀 주목해보자. 바로 LCB71이 ROR1 타겟으로 혈액암 치료제인데요. 신규 바이오베타 딜로 기대감을 높이 갖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지금 시스톤이 제3자 라이센스 아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쟁 고려하면 폴리비의 ADC, TC, 카티 치료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 HC 빅파마는 내성, 재발, 약효, 안정성, 특허기간 연장 측면에서 바이오베타 쪽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페이로드만 변경하면 링커에 대한 약효가 뛰어나고 안정성도 개선되기 때문에 이 콘졸이라는 플랫폼까지 활용해서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투라든지 트랍트 기반의 고용암 타겟은 이미 개발 중에 있고요. 신규 딜 관점으로 혈액암 쪽에서 LCB71이 ADC 바이오베타로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DA 승인 6개, FDA 승인받은 것만 6개 혈액암 ADC가 지금 현재 판매 중에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로슈의 폴리비입니다. 에드세트리스, GSK의 블렌랩, 요게 다 탑티어입니다. 화이자의 에드세트리스, 로슈의 폴리비, GSK의 블렌랩. 올해 1분기에 LCB84, LCB97 모두 마일스톤 유입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요. LCB71도 이 로슈의 폴리비나 화이자의 에드세트리스의 경쟁 약물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1,500억 이상의 R&D를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 수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플랫폼 기술 이전까지도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CB84의 글로벌 임상 1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요. 올해 지금 임상 1상 진행하는 것만 5개, 임상 신청해서 1상 시작한 것만 3개, 임상 2상 진입하는 것만 내년에 3개, 내년에 최소 10개 이상을 예상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새롭게 퍼스트 클래스로 기대되는 LCB39 스팅 어거니스트가 글로벌 임상 1상이 내년에 진행된다는 거. 리가캠에 또 LCB39 말고도 차세대 주력 품목들이 있습니다. LCB71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일단 LCB71 같은 경우는 콘주얼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베터 ADC로 개발하고 있고요. 플랫폼, 프로덕트, 패키지 딜이 모두 가능한 게 LCB71입니다. LCB14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방암 3차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고요. 허투로우에서 유방암 환자 N2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 대상으로 임상 1B상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LCB84가 대표적인 가장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되고 있지만 이거 역시 하반기 임상 1상 완료되면 당장 내년에 임상 2상 개시 예정되고요. 옵션이 LCB84 관련돼서 단독 옵션 행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독 옵션 권리금이 2,600억으로 수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CB71 같은 경우는 미국 혈액학회에서 임상 1B상, 이게 올해 말이에요. 에서 올해 말에 LCB71 임상 1B상 데이터 발표를 예상하고 있고요. 콘주얼 플랫폼 기반으로 기존 LC 대비 효능과 안정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항체를 사용하면서 높은 성공 가능성을 LCB71이 보고 있고요. 글로벌 임상 파이프라인의 41%는 항암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 글로벌 임상 파이프라인 41% 중에 35%가 바로 ADC다. 다중항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신규 모달리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암학회에서 바로 LCB39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바로 면역을 깨우는 역할의 이 스팅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면역 세포가 종양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기전이 바로 LCB39다. 종양 내
CD8-T세포를 비롯해서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치료 후 종양 재발을 억제하는 면역 기억 효과, 메모리 T셀 효과까지도 확인했습니다. 면역세포가 거의 없는 비반응성 종양, 아까 개념 설명드렸죠. 콜드 튜머가 주 타겟이고요. PD-1 면역관문 억제제랑 병용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면역 항암제가 치료 효과가 없었던 환자군에 대해서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SCP-399가요. 퍼스트 인 클래스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AACR2025에서 전인상 때 다양한 고용암 모델에 단독 투여하거나 PD-1과 병용 투여해서 모두 완전 관해를 이루면서 ADC 치료제로서 PD-1과의 병용요법으로도 단독 대비 2배 이상의 종양 억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세포 독성이 없는 간, 폐, 비장 등 다양한 주요 장기에서도 약물 축적이 낮고 종양 조직 내에서 선택적으로 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SCP-39 같은 경우는 IND 신청 단계에 진입했고 내년 임상 1상 예상이 됩니다. 콜드 튜머 쪽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 병용 치료제로도 대량 신약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세대 후보군으로 새롭게 SCP-2 암세포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발현되거나 과도히 축적되는 당 구조에 인식하는 항체 기반의 ADC가 바로 SCP-2A입니다. 차세대로 주목받는데요. 암세포 표면의 단백질을 인식하는 기존 ADC와는 완전히 다른 기전이다. 정상세포 당구조에는 거의 안 나타나고요. 그죠? 종양 선택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종양 조직에 비특이적으로 독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종양 특이 효소에 의해 절단되는 링커고요. MMA를 페이로드로 구성하고 있고요. AACR 전인상 단계 때 중간 또 고발현 타겟 대상으로 강력한 항암 효과를 SCP-2 파이프라인이 입증했습니다. 원숭이 독성 시험에서도 높은 내약성을 나타냈고요. PR 발현 여부가 없는 유방암 환자의 당화구조의 발현을 나타냈습니다. 표적 발현에 제한이 없는 광범위한 환자군의 SCP-2A가 사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플랫폼 기술 이전 진행 관련돼서 파이프라인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티오의 기술을 이전해서 이 SCP-2 같은 경우는 106이란 파이프 물질로 종양기질 특이적 발현을 임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LRRC15 타겟으로 ADC는 다양한 6종 모델의 우수한 전임상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LRRC15 같은 경우는 암세포 주변보다는 암 주변에 아까 개념 설명해드렸죠. 섬유화세포 기질에 과발현되는 단백질로 6종 신경교종 같은 난치성 암에 높게 발현되고요. 소아 고륙종 실험에서 동종 항체군 대비 종양 크기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독성 시험의 체중 감소, 장기 손상 없는 우수한 내약성까지 LRRC15 타겟으로 내년 임상 1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수다 같은 경우는 리가캠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로 요 익수다가 일종의 리가캠의 파트너사고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위장간암까지 선택적으로 발현하는 CA24의 표적 물질을 하고 있고 DNA 교차 결합한 페이로드를 탑재해 단해 투여만으로도 성장 억제율을 76에서 84%까지 항종양 효과를 올렸다. 정상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아서 부작용 나 위험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거고요. LCB14 같은 경우가 바로 올해 3분기에 공개 예정인데 중국에 대한 권리는 포순파마가, 익스다 테라퓨틱 중국의 나머지 글로벌 권리는 모두 LCB14 같은 경우는 익스다 테라퓨틱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익스다의 글로벌 임상 1상 발표 예정이고요. 중국은 유방암 3차 치료제 적응증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LCB14 같은 경우는 위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 대상으로도 임상 2상의 경쟁약물이 되고 있다. N2 대비 우수한 안정성과 유사 유효성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CB84 트랍2 후보 물질인데 2상 개시 예정이고요. 다트로웨이 적응증을 통해 안정성이나 전달력, 링커 페이로드 조합 기능까지 보다 우수한 치료 옵션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LCB71 같은 경우는 림프종 고용암 대상으로 글로벌 1위 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혈액학회에서 올해 연말에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쟁약물이 머크의 질로베르탄맙입니다. 질로베르탄맙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입증했고요. 시스톤을 통해서 후속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LCB71도 추진하고 있다. LCB97이 바로 L1 타겟으로 오노약품의 기술 9,600억을 이전했고 내년 임상 1상 개시 목표입니다. 임상 1상 진입할 경우에 추가 마일스톤 예상을 하고 있고요. B7H4 타겟 ADC가 바로 LNCB74인데요. 이것도 임상 1상 종료가 올해 1A상이 종료 예상되고 내년에 주요 학술 데이터에서 데이터 발표 예정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도 LNCB74 역시도 라이센스 아웃 추진을 내년에 병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가켐의 콘졸 플랫폼을 통해서 정확한 접합 기술, 종양 특이적 페이로드 방출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이전 계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바이오베타 ADC 개발에도 가장 국내 탑티어라고 리가켐 바이오가 보고 있고요. 특허 만료가 임박된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 콘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바이오베타 ADC 기업으로 파이프라인을 활성화하고 특허 수면 연장에 아주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가켐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LNCB74 같은 경우는 B7H4 타겟이라고 말씀드렸고요. B7-H4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임상 후보 물질 타겟 중에 네 번째로 많이 연구되는 상당히 타겟 물질 중에 중요도가 높은, 그런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확보한 파이프라인이 없다. LNCB74가 개념 입증했고 기대감을 높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ACR에서 바로 LCB39 스팅 어워니스트 약물 중에 가장 탁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성공 요건이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를 발표하고 임상 데이터에서도 대규모 기술 이전이 가능할 정도로 LCB39의 스팅 어워니스트 이 기반을 바로 퍼스팅 클래스로 높이 평가한다는 거고요. 84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17억 달러 이 기술, 얀센의 기술이 이전한 LCB84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사르코마라고 하는 육종이 대표적으로 재발하거나 이질성이 높은 암종 중에 하나인데 이 혁신 치료제 개발할 경우에는 바로 이 육종을 해결하는 신약 개발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달성할 거라고 LCB39가 보고 있습니다. 육종 치료제 개발은 글로벌 빅파마 에비비도 실패를 했고요. 리가켐이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자이랩이 리가켐 바이오의 경쟁사로 자이랩보다는 리가켐이 우수한 데이터로 입증을 했습니다. 내년 임상 진입에 퍼스팅 클래스로 시장 경쟁의 확보를 리가켐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포슨의 기술을 이전한 LCB14 같은 경우도 중국의 가속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키트루다도 해결하지 못한 이 콜드 튜머 관련돼서 면역 항암에 성공할 경우에는 리가켐의 치료제가 항암 치료제의 최대 70% 이상까지 커버하는 엄청나게 높은 시장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 스팅의 기존 특성상 종양 미세 환경 변화를 콜드 튜머에서 핫 튜머로 전환시키면 기존 치료제하고의 시너지 효과까지 확장성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LCB39가 LCB84나 LCB71 다음 타겟으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다. 스팅에 대한 개발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체내 면역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는 타겟 물질이고 활성화할 때 부작용도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개선하는 LCB39가 시스테믹 전달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리가켐의 독자 플랫폼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종양 전달 효율도 LCB39가 극대화하고 있다. 일시적 활성화도 필요하고 적절한 반감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높다는 거고요. LCB39 같은 경우는 짧은 반감기로 혈중 내에서 빠른 클리어런스도 가능하고 직접적인 종양 살상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 LCB39가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바로 활성 대사물질,
충분한 방광기를 확보해 전신 독성의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암세포 특이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LCB39가 이 활성 대사 물질이 세포 투과성이 높으면 종양 내 대사 이후에 정상세포 유입 가능을 막기 위해 세포 투과성을 낮추는 바로 3중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베리언트 결합력 확보가 필요한데 LCB39가 다양한 베리언트 결합력 확보를 결과로 입증을 했고요. LCB13 같은 경우는 TOP1 약물에 대한 내성 환자에 대한 시장 공략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NO2보다도 독성을 LCB14가 개선했다는 겁니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LCB14 같은 경우는 시장 경쟁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가속 신청 임상 마무리 단계 진행 중에 있고 조기 기술 이전을 통해 후발주자 다음 타겟, 다음 파이프라인 개발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출하고 기술 이전하고 파이프라인 계속 확장하는 바이오텍 본질에 충실하면서 매년 한 건 이상의 기술 이전을 완벽하게 달성하고 있고 27년에 약 12개에서 15개의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 돌입 예정이 있는 리가켄 바이오 가장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ABL 바이오하고 시총 격차도 몇 천억밖에 차이 안 나고 심지어 알테오젠의 시총에는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리가켄 바이오도 시총이 최소한 10조, 15조 이렇게 사이즈로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한 8% 정도 급등 나오면서 12만 원대를 회복이 됐고요. 증권사 목표가 평균 계리율하고는 약 25%지만 최근에 다시 17만 원대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계리율은 약 30%에 해당되고요. 최고가 목표가하고의 계리율은 약 35% 정도 해당된다. 소리소문 없이 리가켄 바이오도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는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거 빼니까 대략 올해 50배 정도 밸류를 받고요. 내년에 21배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딱 150배고요. 내년에 37배로 떨어진다고 하고요. 리가캠이 지금 오늘 주가 기준으로 좀 올라와서 76배고요. 내년에 50배 정도 밸류에이션 받는다고 합니다. SK 바이오팜이 올해 한 46배, 내년에 27배. 알테오젠의 리가캠보다 훨씬 싸죠. 리가캠 바이오가 올해 매출 62% 증가하고 내년에 32%, 올해 영업이 225% 흑자 전환, 내년에도 영업이 164% 증가를 예상하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올해 예상되는 거 2천억 매출에 영업이 260억대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2,700억대 매출에 영업이 690억을 예상합니다. 내년에 리가캠 영업이 올해도 흑자 전환이지만 내년에 영업이익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 2,500억대에서 내년에 알테오젠 매출 6,500억대 사이즈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1,600억이고 내년에 영업이익 5,4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최근에 지금 8일 연속으로 기관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외국인도 최근에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순차적으로 좀 붙으면서 주가가 레벨업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수급은 리가캠이 훨씬 더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전고점 이게 지금 2월 말인데요. 2월 말 전고점을 오늘 7월 4일 기준으로 돌파를 할락말락하고 있다. 새로운 지지 가격대가 이제 11만 4천 원대가 새로운 지지 가격대가 나왔는데 이걸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안정적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역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요 가격과 요 가격의 박스권에 있는데 알테오젠도 완전히 옆으로 눌려 있으면서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다시 새롭게 좀 시세를 주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오늘 리가켄 바이오 일단 첫 번째 하반기에 금리 미국 2번 정도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서 다시금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인 바이오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가장 지금 항암제 쪽에서도 ADC 플랫폼에 대한 또는 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폭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대부분 M&A 하는 거 ADC 쪽을 M&A를 하고 있다. 세 번째, 국내 리가켄 바이오는 가장 ADC 플랫폼 바이오텍 중에 가장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매년 기술 이전에서 마일스톤 들어오는 거라 계약 이전 받는 거라 이런 금액을 다시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선투자하고 있다. 네 번째, 리가캠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트럽2 후보물질, 허2 후보물질, ROR1 후보물질,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 LCB84, LCB71, 퍼스팅 클래스까지 기대하고 있는 3사, 이런 다양한 후보물질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말 27년까지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임상 파이프라인 결과에 대한, 왜냐하면 이미 전임상 단계에서 입증하고 다른 경쟁사보다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임상 데이터가 올해 말부터, 가장 빠른 건 올해 3분기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리가켄바이오는 가장 제약바이오 바이오텍 중에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있고, 오리온하고 시너지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주가 상승폭이라든지 시가총액이 커지지 않았다. 저는 리가켄바이오를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또 2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7월 말에 서울 오프라인, 6월 달에 못 오신 분들은 7월 말 서울 오프라인 4명이서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리가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